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중장년층의 비율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은 종합적인 정책 정비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나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1,477명. 2012년 247명에서 2015년 338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홀몸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무연고 사망이 두드러지는 상황. 올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중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주로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처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들여다보고 예산도 좀 투입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는 것도. 특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복지 예산 8조 7,735억 원 중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 이에 전철수 의원은 종합적인 정책 정비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3살 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의인화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부열 작가의 전시회인데요. 특히 즉석에서 순식간에 그려내는 라이브 드로잉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은 전시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돌아선 모습. 그 주변으로 곧게 그어진 선 뒤에 숨어있는 얼굴들은 숨바꼭질을 표현했고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블록은 정육면체 상자에 그려진 숫자와 각기 다른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선과 곡선,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들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낸 그림들은 자폐성 장애 청년 화가 한부열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멘탈 쪽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미술 범위가 비장애인들하고는 많이 다른 걸 보여주거든요. 특별한 걸 가진 그 장애인들도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지난 2013년부터 전시를 열기 시작한 한 작가는 30cm 자와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 세상과 소통합니다. 특히 전시장에서 즉석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라이브 드로잉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람하고 직접 그림을 따라 그리는 재능 기부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크레파스나 물감 대신 자와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대신 예술을 마주합니다. 신기하고 재밌기도 한데 자로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전시장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그려진 그림들은 즉석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수익금은 서울시 중구를 비롯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재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까지 연결됩니다. 발달장애, 자폐성 작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어떤 작품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화하지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부열 작가의 아우어 스토리 전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광화문 신한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30cm 자와 네임펜, 채색 도구를 가지고 방문하면 한부열 작가의 기법을 따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은 지난 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수유동 동의결립 거주민 5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의결립은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옥상에 물이 새는 등 매우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 제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3종 규제를 받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곳입니다. 이성희 위원장은 주민들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노화가 심해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려 해도 너무 많은 규제로 건설사조차 외면하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중 규제 얘기 많지 않습니까? 고도 제한, 그다음에 경관지구 등 뭐 이런 식으로 일종 뭐 이런 식으로 3중 규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불가능한 곳이 이 강북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립공원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야 이쪽에 좀 그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고 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성북구청이 주최하는 제3회 성북문화 바캉스가 성북구 숭덕초등학교와 숭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대형 풀장과 유아 풀장, 4m 높이의 물풀 슬라이드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으며 수천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 가족들이 함께 찾아 물놀이를 하면서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은 지난 4일 숭인초등학교 행사장을 찾아 도심 속 바캉스 행사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좋은 여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승로 의원 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바캉스 행사 진행 시 자치구의 예산과 학교 운동장 섭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와 주민 만족도는 최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로 의원은 서울 시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자 서울시 의원이 지난 10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서울 속으로 모교 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걸스카우트 훈련 강사로 활동하다 시의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취자들에게 강서구 일대 주차난에 대한 민원을 전해 들으며 주차난은 서울시 전역의 문제라며 건물 주차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도서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서점 살리기 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로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혜택과 권한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혜택과 권한이 주어지나요? 네,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혜택과 권한이 생기는데요. 우선 교섭단체가 되면 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은 물론 국고 보조금과 또 재정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교섭단체들은 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입법 지원비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등 재정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섭단체가 되면 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고되게 정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정당들은 일정 수 의원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각종 혜택과 권한에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네, 도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인데요.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수가 의장을 포함해 106명입니다. 자,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1명, 자유한국당은 24명, 국민의당은 8명, 바른정당은 3명입니다. 그런데 자, 도표 왼쪽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로서 권한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서울시 의회의 경우 2개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앞서서 이 교섭단체 대표자가 의회 운영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교섭단체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교섭단체마다 대표 의원을 둘 수 있는데 대표 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통상 원내대표라고 말하죠.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준욱 의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동욱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강감창 의원이 서로 협의해서 서울시의회 의장인 양준욱 의장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네,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필수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소수의 의사가 의회 내에서 봉쇄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소수의 의견까지 귀 기울이는 의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